술은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술. 당신의 음주 습관은 어떻습니까? 혹시 폭주를 하시지는 않습니까? 무절제한 음주. 이제 절주하는 문화가 지켜져야 할 때입니다. 나를 지키는 음주 문화. 절주하는 사회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박준규입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술자리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대한민국 사회가 술에 대해서 유독 관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이젠 바꾸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이 과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술 때문에 건강과 사회생활을 망치고 있습니다. 절주,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절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2003년 한 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소주 82병, 맥주 무려 120병, 위스키 1.9병으로 총 200여 병이 넘는데, 게다가 대한민국 양주 수입 세계 1위에 위스키 소비는 세계 7위에 이릅니다. 여기에 15세 이상 성인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2위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마시는 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이 더욱 술을 마시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절주를 방해하는 잘못된 상식은 술을 마실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다. 건강하니까 빨개지는 거 아닌가? 혈액순환 잘 되는 거잖아요. 원래 술 마시면 빨개져요. 빨개지는 게 좋은 거라 그러던데요. 좀 사람들한테 민망하기는 해도요. 제가 제일 잘 마셔요.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던 이 잘못된 상식, 아주 위험합니다. 실제 마신 술, 즉 알코올은 특별한 소화 과정 없이 위에서 20%, 소장에서 80%, 알코올 그대로 흡수된 후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된 다음 알데히드 탈수 효소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알코올 분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독성이 강하고 암 유발 물질로도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미처 다 분해되지 못하고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현상은 몸에 치명적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온몸에 퍼졌다는 아주 나쁜 신호로, 술을 마시자마자 얼굴이 금방 붉어지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절주가 아니라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과음을 하게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지친 간세포가 파괴되어 재생불능 상태라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과음 때문에 간암에 걸린 많은 분들이 치료 불능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소주 2병 정도? 지금도 후회라고 있지만은 무절제한 음주라든가 운동 같은 걸 제대로 안 해서 온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얼마만큼 이제 이 세상 살지 모르겠지만은 걔들을 참 끝까지 학교를 마친 걸 못 본다든가 또한 그처럼 결혼하는 걸 못 보고, 그것이 가장 마음에 애처롭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술에 대해서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음으로 인한 대표적인 간 질환에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화 등이 있고, 술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복부에 복수가 차거나 알코올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뇌로 감으로써 간성 뇌증이나 간성 혼수 등의 무서운 뇌 이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정상인에 비해서 보통 음주력이 많은 사람이 한 6배 내지 10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
그 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췌장암인 경우도 역시 나이가 많은 분에서 많이 생기는데 특히 술을 먹었던 경우에는 췌장암의 발생률이 약 5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음주를 하게 되면 구강암과 식도암 발병률은 무려 16배 이상 높아지고 유방암은 2배 이상 발병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음으로 인한 놀라운 암 발병률의 증가. 그런데 특히 여성들이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여성이 술 한 잔을 마시게 되면 남성이 2잔 술을 마셨을 때와 거의 비슷한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평소 여성분들이 술이 약하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렇게나 많이 남성과 알코올 분해 효소 차이가 많이 난다니 특히 우리 여성분들 절주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성분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절주는 내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과음을 하시는 사이에 예의치 않은 성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리우는 술,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음을 하신다면 당신에게도 발기부전, 성기능 장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긴 했는데 그저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발기부전의 불임이라뇨?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구간의 갈등. 과도한 알코올이 구안에 대해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어 남성의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킴으로써 성욕을 현저하게 감퇴시킬 뿐 아니라 중추신경까지 마비시켜 말초신경에서 연결되는 성적 자극이 개내로 전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술을 포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만성적으로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거의 앞으로 거의 100% 거의 모든 경우에 남자의 기능이 떨어지고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남성들의 자존심은 황폐화되고 고개 숙인 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남성들은 절주를 하는 지혜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만약 절주를 하기 어려우시다면 아예 금주, 술을 멀리하시고 끊으시는 게 더 현명하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분 좋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수준인 혈액 100cc당 알코올 100mg 이하에서조차 성욕은 증가하더라도 놀랍게도 발기력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정자 발달에 꼭 필요한 비타민 A의 대사를 방해해 현저한 정자수 감소, 정자운동 둔화, 심한 경우에는 기형정자까지 만들어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술자리가 좋아서 2차, 3차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별 생각 없이 술을 마시기에는 암 발생에서 성생활 장애까지 과음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을 보시면 아마 더욱 충격적이실 텐데요. 술 때문에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는 태내 알코올 증후군 태아들. 절주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신 중에 과음을 한 임산부와 알코올 중독인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상 태아와는 다른 태내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여러 기형 증상들을 보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술을 마시게 되면 뱃속의 태아는 태반을 통해 그 알코올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데 태아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술의 독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알코올에 대한 피해가 오히려 성인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태내 알코올 증후군 태아들은 정신지체, 소뇌증, 저체중, 짧은 안검열 등의 이상 특징을 보이며 출생 후에는 성장지체, 학습장애, 심장질병, 외부 생식선 기형 등의 특징과 함께
섬세하게 움직이거나 크게 움직이는 능력이 부족하고 근력이 약하면서 떨림증이 나타나고 과도하게 활동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져 판단력을 잃는 등의 행동장애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임신 중에 어쩌다 한 번 마신 과도한 술도 태아에게 큰 영향을 끼쳐 술을 마신 바로 그 시기에 해당하는 태아 성장을 기형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신 후 18일부터 60일 사이에 술을 마시게 되면 신체 기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임신 후기의 음주는 행동, 정서장애,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뱃속의 아이를 사랑한다면 임신 중에는 절대로 술 한두 잔도 마시지 말고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합니다. 설마 아니야 내 아기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 생명을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절주를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과도한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술이 건강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건강뿐 아니라 생활, 삶의 행복 그 자체도 이 술 때문에 깨질 수 있는데요. 아마 술을 많이 마신 후에 충동적으로 싸움에 휘말린다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생의 30%,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73% 정도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청소년들은 알코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음주 후에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소년 범죄가 크게 증가했고 실제 소년원 재수자들 중에서 남자의 약 81%, 여자의 약 82%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되어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 범죄가 음주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 자제력이 부족하여 사소한 일에도 충동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으며 최근 집단 폭력이 자주 발생하며 이런 경향이 절도와 강도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술 때문에 발생되는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술이 취한 채 가행되는 폭력이야말로 무절제한 음주 습관이 한 가정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대표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직장 생활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는지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들하고 한잔하는 게 좋아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어느새 술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술을 자주 마시게 되니까 몸도 나른하고 결근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무절제한 음주 습관으로 인해 직장 내 업무 효율성은 75%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근 횟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는 거리 노숙자 등 돌이키기 힘든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각종 산업재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주. 조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음주자 중 산업재해를 당한 비율이 무려 35.3%로 음주 습관이 큰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 가능자 수는 무려 46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체 성인 인구의 16% 이상이 알코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인데요. 요즘 들어 청소년들의 알코올 중독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과도한 음주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힘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당사자들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속된 과음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다면
지금 바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의 도움을 받아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도 지울 수 없는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는 술로서 이제 문제를 만들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라는 어떤 이런 오명을 놓고 잘 살 수 있을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술 한 잔만 안 했어도 술 한 잔만 덜 마시고 덜 했어도 이렇게 직장 있고 가정도 있고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후회가 많이 되죠.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에는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가 있는데 심한 경우 대부분 입원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 시설로는 국립정신병원과 서울시립 은평병원 등 부산, 광주를 포함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쉽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한 잔부터 시작하는 술. 그러나 지나친 과음으로 기억이 끊겨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한두 잔으로 기분 좋게 술자리를 끝마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2차, 3차까지 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잠재적인 알코올 중독 가능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나는 아니겠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면 위험합니다. 자, 이제 과음하는 음주 습관은 이제 그만 버리십시오. 건강과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절주하는 습관, 절주하는 습관, 절주하는 습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 시작입니다.